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추가 급등까지. 그래서 이제 이익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상승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이제 완료가 됐고, 사실상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볼 줄 아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옳은 대로만 해결되지 않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동안 이미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그리고 옳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흘려들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옳지만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기 정부 때도 한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기 정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저는 한국에 더 많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일단 트럼프가 당선된 게 있어서 한국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거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이제 중국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패턴의 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조금만 돌려보면 과연 중국과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라도 미국과 좀 더 사업적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좀 많다라고 해서 그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마시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중국과의 이제 교류라든지 중국과의 산업을 통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뭐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꽤나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뺏겨버린 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선 역시도 그랬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철강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뭐 화장품, 뷰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뺏겨나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뭐 요즘에도 K-뷰티로 다시 떠올랐지만 굉장히 좀 뺏겨나가고 있는 추세였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가성비로 밀어붙이는데 그 가성비가 이제 갖춰진 상황에서 기술력까지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은 기술력이 있죠, 실제로. 오히려 기술력이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시너지를 냈을 때 뭐 산업을 이제 뺏긴다든지 이런 우려를 중국보다는 저는 좀 덜 받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트럼프와 그리고 미국과 협업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위치로 봤을 때 뭐 5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뭐 한 3, 4위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저는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들어요. 최소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랜 침체 그리고 이제 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좀 결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산업 자체가 기술력은 뛰어난 게 맞는데 그 성장 자체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일본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이 잘만 외교 정책을 펼치면 굉장히 큰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성장 속도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보여줄 기회가 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자동차나
특히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나 조선, 뭐 철강은 이제 또 중국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갔는지를 같이 좀 보겠는데요. 기사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석유, 가스 시출을 계속할 것이다. 제가 이거를 강조드린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인데 이 인프라 정책이 우려되는 게 결국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패권을 잡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아마 이제 공급 쇼티지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공급 쇼티지가 오니까 원자재 가격, 뭐 유가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저는 트럼프의 전통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저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트럼프 정권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저물가 정책이다. 물가를 크게 낮출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석유를 막대하게 파내가지고 원자재 비용을 확 낮춰버리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안 들어갑니다. 뭐 옛날에는 공장 돌리고 이런 거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만 수입하고 세우고 이럴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과 이제 동맹국인 국가들이 좀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겠죠. 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물가를 반드시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미국이 싸게 팔면 WTI가 너무 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려버렸을 때 과연 다른 국가들이 혼자서 따로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동조화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최근에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서 트럼프가 확 낮춰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요. 두바이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브렌트유도 그렇고. 근데 과연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얼마나 유가를 낮출지 이 여부도 이제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돈 가격도 좀 꺾였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는 저유가, 그로 인한 저물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원래 친환경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코드에 맞추고 있다. 넷제로에서 발을 빼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연합 엑소더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반탄소 중립 정책을 내거니까 지금 뭐 전 세계 이제 유럽 은행들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친환경과 거리를 두겠다. 전통 에너지를 마구마구 퍼내겠다라고 하니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대신 무엇이 찾아올까요? 굉장한 저물가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불러옵니다. 옛날에는 A라는 상품을 만들어낼 때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5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똑같이 팔아도 50만 원이 남는 겁니다. 하나 팔을 때마다. 그럼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마진율도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심지어 그 수익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나 원재료 비용이 줄어드니까 제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부추겨지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이 촉진되는 굉장히 큰 효과를 물가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국제유가와 석유, 천연가스 증산이 이제 예고되니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불러올 만한 이벤트 중에 가장
우리가 반길 만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저물가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물가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가스관이라든지 송유관, 이런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뭐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는 오늘 바로 그냥 주가 올라가 버리죠.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세아제강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스틸과 넥스틸이 그 뒤를 따르는 대표적인 이제 또 송유관, 정유관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석유 시설 늘린다라고 하면은 수혜받을 종목들로서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국이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이제 신고가 랠리 쓰고 있고요. 현대미포 급등하며 신고가, 현대중공업 신고가,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도 신고가 랠리 쓰고 있고, 마린엔진 역시 신고가, 하나오션 오늘 또 신고가 썼고요. 하나엔진,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썼습니다. 오리엔탈전공 역시도 이제 흐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세진중공업 뿐만 아니라 KSP나 케이프 이런 종목들도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본행제 관련주라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모두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피팅 3사라고 말씀드렸던 태광, 성광밴드,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까지 이 삼총사도 모조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 조선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 하단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모두 거기에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는 뭐 하단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 할 거 없이 완성 조선업체들도 모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더 욕심을 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가 확대되면 한일시멘트나 말씀드렸던 뭐 한일홀딩스나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은 오늘도 또 추가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이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에너지 패권을 잡아나가는 과정 안에서는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주,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축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가 아무래도 우량주기도 하고 밸런스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매우 날개 돋친 듯이 정책을 펼쳐가면서 산업을 육성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발 수혜를 받을 만한 게 또 자율주행과 로봇이죠. 제가 로봇은 딱 제한된 범위 안에 종목 안에서 놀이터 울타리 안에서 노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뭐 아직 슈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계속 신고가 쓰고 있죠. 아직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뉴로메카 여전히 전 더 갈 거라고 보고요. 하이젠 R&M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도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급등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정도까지 모두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SPG 저는 지금도 자리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고영이 있었죠. 고영도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추가 급등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익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때 보시고 울타리 안에서 노시던 분들 고영 찍었다면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상승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 그 다음에 로봇주들 위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 이제 몇 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TNL도 오늘 또 추가 슈팅이 나와서 신고가를 썼죠. 이런 것도 개별주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오는 거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자동차가 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뭐 한국단자라든지 HL만도 이런 종목들 계속 자동차는 아직도 선침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도 이제 송유관
이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말씀드렸던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지주, 휴스틸 넥스틸 그 중에서도 세아제강 같은 이런 종목들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고 조선은 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신규 진입하기엔 좀 늦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조선은. 다만 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일찍 매도해서 수익을 적게 보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저는 굉장히 극대화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저물가가 찾아올 것이다. 저물가가 찾아오게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이제 부양책과 더불어서 그리고 불경기라는 모멘텀만 작용시킨다면은 추가적으로 저물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를 또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저금리의 저물가의 호경기라는 정말 3대 호황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꽃길을 걸을 만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중간에 시장을 한번 좀 쇼크성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저는 엄청난 대세 상승장 2019년 내지부터 해서 2022년 정도까지 그때 완전 괴물 같은 폭등장 벌어졌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때도 돈 한번 세게 벌어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투자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하는 트럼프 1기 정부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공포였는데 당선된 이후에는 축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2기 때는 그 축제가 좀 더 빨리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1기 때를 회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주식 투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벌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답일 수 없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벤트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폭등장을 선사시켜줬던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식시장은 얼마나 주식 친화적으로 정책을 펼칠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면서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쇼크가 터지는 것만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돈만 있다면 50%의 투자금만으로도 저는 매우 빠른 속도의 투자금 증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보는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다. 기회를 잡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방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100% 무료고 여러분들 뭐 오셔가지고 정보 넘겨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뭐 비밀번호 아무것도 없고요. 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시황이랑 그 다음에 매매 전략 이런 거 잡아드리는 공간입니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구독자가 정말 많이 빠르게 좀 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짧게나마 시간 내주셔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